법제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9년 4월 7일 일요일 오전 10시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임시정부 100주년 행사에 불참하면서까지 4월 11일 워싱턴에서 트럼프 대통령을 만납니다. 누구를 위해서 만나느냐? 국가 행사에 불참하고 가는 이유가 누구를 위한 것이냐? 문재인 대통령 개인을 위한 것이냐, 국민을 위한 것이냐, 김정은을 위한 것이냐, 이게 궁금합니다. 김정은을 위한 것이라든지 문재인 대통령을 위한 것이라면 그것은 우리 국민이나 국익에 매우 불리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 문재인 대통령과 대한민국은 같은 입장에 있지 않습니다. 국민 입장과 문재인 입장이 다릅니다. 그런데 이렇게 무리를 해서 워싱턴에 가서 뭘 할 거냐 하는 것은 대충 예상이 됩니다. 북한에 대한 대북 제재를 완화해달라. 우리가 북한을 퍼주게 할 수 있도록 양해를 해달라. 이런 요구일 것입니다. 그러나 현재 미국에서 나오는 반응은 매우 문재인 대통령에게 불리한 이 사인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예컨대 지난 6일 국무부는 개성공단 기업협회가 트럼프 대통령에게 호소문을 보내가지고 남북 협력 사업에 대한 대북 제재 예외 결정을 내려달라고 촉구한 데 대해서 아주 부정적으로 이야기했습니다. 유엔의 모든 회원국들이 유엔 안보리 결의에 의해 금지된 특정 분야 제품을 포함해 유엔 제재를 완전히 이행하기를 기대한다. 아주 점잖게 거절을 했습니다. 이 국무부 관계자는 VOA 미국의 소리 방송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남북 경제 협력이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견인하는 지렛대로 활용할 수 있다는 개성공단 기업인들의 제안에 동의하느냐는 질문에 문재인 대통령이 밝혔듯이 남북 관계가 북한 핵 프로그램 해결과 별개로 진전될 수 없다라고 딱 못을 박았습니다.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런 논리가 이게 말이 됩니까? 남북 경제 협력이지만 북한에 대한 사실은 일방적 경제 지원 아닙니까? 경제 지원이 북한의 비핵화를 견인한다? 이게 논리상 말이 됩니까? 북한에 대한 대북 제재를 해제해 줘야 북한이 핵무기를 포기하게 된다. 이런 말을 한 이 개성기업인들의 이 논리에 문제가 있는 거죠. 국무부 관계자는 미국이 북한을 압박하기 위해 한국과 일본으로부터 어떤 협력을 기대하느냐고 물은 데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일본과 미국은 한국과 함께 국제 압박 캠페인의 최선두에 있다. 모든 나라들이 유엔 안보리 결의에 따른 의무를 완전하고 효과적으로 이행하도록 만들고 북한의 무기 프로그램에 유입되는 수입원을 추가로 제한하며 북한의 개탄스러운 인권 상황이 주목받고 이 문제가 다뤄지도록 하는 것을 세 나라가 주도하는 압박 캠페인의 목적이라고 딱 이렇게 규정을 했습니다. 인권 문제도 다뤄야 한다는 거죠. 인권 문제를 다루는 게 바로 북한 핵 포기에도 도움이 된다. 이런 분명한 의사표명은 너무나 상식적입니다. 또 이 국무부 관계자의 설명에 따르면 이건 유엔 결의다. 자, 유엔 결의는 미국이 마음대로 해제할 수가 없습니다. 미국도. 안보리의 또 다른 결의가 있어야 돼요. 미국 의회의 또 동의를 받아야 될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은 아주 문재인 대통령의 이 제재 완화 또는 예외, 한국에 예외적 특혜를 줘가지고 북한에 퍼주기를 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이런 의도를 가지고 문 대통령이 오는 데 대해서 매우 부정적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예컨대 브루스 클링너 헤리티지 재단 선임연구원, 이 사람은 미국 CIA에서 북한 담당을 했던 사람인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재와 대화의 병행은
국력이 허용한 모든 수단을 동원하는 미국의 종합적 전략이다. 이들은 서로 상충하는 것이 아니라 동전의 양면이다. 하노이 회담에서 김정은은 평화협정도 군사훈련 중단도 아닌 오직 제재 해제만 요구했다. 북한의 대화 목적은 처음부터 정권이 돈벌이를 할 수 있도록 미국을 설득하는 것이었음이 하노이 회담에서 밝혀졌다. 즉 북한의 약점이 밝혀졌다. 북한의 경제가 어렵게 되었다. 이것을 물고 계속 들어가야 북한이 핵을 포기하게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크링러 씨는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 재개도 제재 완화의 긍정적 효과를 거둘 수 없는 북한 정권의 돈벌이 수단일 뿐이다. 금강산, 개성, 그거 다 핵 포기하고는 아무 관계도 없다. 오직 돈벌이 수단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금강산과 개성공단 사업은 북한 정권의 돈줄 역할을 하고 이 사업을 통해 북한으로 들어간 자금이 핵미사일 개발로 가는지 현금으로 대체되는지 알 수 없다. 그러면 개성공단 사업을 계속해달라는 거는 재개해달라는 거는 결국 북한이 핵무장국가로 더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이야기밖에 되지 않는다. 이렇게 미국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는 이야기죠. 데이비드 맥스웰 민주주의 수호재단 선임연구원 역시 금강산 관광과 개성공단 재개에 대해서 부정적 입장을 밝혔습니다. 금강산과 개성공단은 북한 경제를 돕는 경제발전 수단이 아니다. 이것은 김씨 정권의 궁정에 직접 돈을 공급하는 돈줄일 뿐이다. 즉 김정은의 비자금으로 들어갈 뿐이다. 그걸 궁정자금이라 그러죠. 그는 이렇게 아주 아픈 이야기를 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정말 대북 제재 완화를 끌어내려면 트럼프 대통령이 아니라 김정은을 설득해야 한다. 이 이야기는 스콧 스나이더 미 외교협회 선임연구원이 한 이야기입니다. 이분도 한국 전문가로 유명한 분인데 이게 핵심이 아닙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자꾸 트럼프 대통령 보고 대북 제재 완화해달라든지 예배 조치 허용해달라고 하지 말고 김정은에게 가서 빨리 핵을 폐기하라. 그러면 제재 완화를 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해야 될 것 아니냐. 왜 워싱턴에 오느냐. 평양에 가서 김정은을 설득 좀 하는 게 맞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인데 이게 핵심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제재를 강화를 해야 핵을 포기하게 되고 그렇게 해야 한국인이 안전하게 되는데 오히려 김정은 편에 서가지고 중국 편에 서가지고 트럼프 대통령에게 제재를 완화해달라고 하는 것은 미국 사람들이 보기에는 김정은은 심부름 역할을 하는구나. 그야말로 김정은이 수석 대변인 역할을 하는구나. 왜 김정은에게 특사를 보내가지고 미국 제안을 받아들여라고 이야기하지 않느냐. 동맹국이면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냐 하는 이야기를 담아서 김정은을 설득하고 없나. 김정은을 설득을 해라. 왜 트럼프 대통령을 설득하려고 하느냐. 우리가 그 수를 다 알고 있다는 이야기죠. 이제 문재인 대통령의 수를 워싱턴에서 다 읽고 있다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더구나 문재인 대통령은 왜 그날에 갑니까? 4월 11일 왜 그날에 갑니까? 왜 하필 그날에 갑니까? 상해 임시정부 100주년 행사를 건국 100주년 행사로 하겠다고 작년에 약속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어떻게 대통령이 이 자리를 비울 수 있습니까? 그게 저는 진짜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